발사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위성을 올려보내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는 걸까요? 약 30분 전쯤 발사된 누리호가 비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는 발사체가 궤도에 잘 올라가는가 하는 건데 일단 위성 분리는 성공적으로 된 듯합니다. 위성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는 잠시 후면 확인이 될 듯하고요. 먼저 첫 소식 길기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4, 3, 2, 엔진 점화.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누리호는 빠른 속도로 파란 하늘을 건너 검은 우주로 향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는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의 통신 결함이 발견되며 2시간 전 급하게 연기됐습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놓은 채 연구진들은 오늘 새벽 5시까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6번이나 반복 시험을 한 끝에 누리호를 오늘 발사하겠다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습니다. 누리호는 오후 4시 51분 연료 충전을 마쳤고 발사 50분 전에는 기립 장치에서 분리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발사대를 떠난 누리호는 약 2분 후 1단 엔진 분리, 위성 덮개인 페어링 분리, 그리고 마지막 2단 분리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누리호의 최종 성공 여부를 잠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까지 쏘아 올린 우리 정부는 새 발사체를 개발해 2031년 달 착륙에 이어 2045년 화성 탐사선 발사를 진행해 우주 강국으로 도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에 누리호는 총 8대의 위성을 갖고 올라갔습니다. 이 중 240억 원짜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우리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실전 임무이기도 하고요. 누리호는 앞으로 3번 더 쏘아져 우주 수송 능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불꽃과 함께 우주를 향해 출발한 누리호는 이번에 첫 실전 임무를 맡았습니다. 8대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핵심이 된 것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이 위성은 제작 비용만 240억 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 사가 장착된 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 변화와 해양 오염, 북극 해빙 변화를 탐지할 예정입니다. 영상 레이더 기술은 주간이나 또는 야간 그리고 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에서도 지상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영상 레이더가 달려 더 많은 발전을 위한 태양빛을 필요로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시간을 오후 6시 24분으로 정한 이유도 위성을 24시간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리호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외에도 10kg이 안 되는 큐브 위성 7대가 실렸고 2분여 동안 2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 4대는 우주 날씨를 관측하고 국내 우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나머지 3대는 방사선 측정,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연구 등을 맡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건설 노조가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연 뒤 경찰이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금속 노조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한 뒤 지금은 서울 대법원 앞에서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불가 방침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이번 집회는 허가가 안 났겠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혜 기자, 지금 얼마나 모였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약 120명의 시위대가 야간 문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시위대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치소로 데려가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현 정권 퇴진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일을 시키면서 정규직의 50%도 안 되는 임금을 주면서도 더 열심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노동을 탄압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을 무시하는 윤석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위대는 이태원과 잠수교를 거쳐 이곳 대법원까지 약 6.6km를 행진해 선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법원 주변에서 노숙을 한 뒤 내일 아침 출근길 선전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경찰과의 충돌은 혹시 없었습니까? 네, 시위대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이곳 대법원에 도착한 뒤 선전전을 이어나갔는데요. 미리 배치돼 있던 경찰과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며 대법원 앞 도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반말하지 말고요! 반말하지 말라고요! 누가 반말했어요 지금?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한 적 없어요. 경찰은 야간 문화재와 노숙 농성에 대해 집시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어서 금지 통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야간 문화재가 집회로 변질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노숙 행위도 통행을 방해하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각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더 큰 충돌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법원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편 이런 집회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6년 만에 다시,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산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실전 같았던 훈련 탓에 부상 얘기나 불만이 쏟아져 나오자 오늘은 훈련이 30분 만에 대충 끝나버렸습니다. 뒷말이 많습니다. 현장 훈련 모습이 MB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모인 경찰 기동대원들. 한쪽에선 방패를 든 채 버티고 다른 한쪽은 시위대가 돼서 밀어내며 힘겨루기를 합니다. 취재진에 포착된 불법 집회 해산 훈련 현장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주동자가 앞사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제지당하면서 검거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밀고 당기는 힘은 약해 보입니다. 6년 만에 재개된 경찰청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은 다음 달 12일까지 131개 중대에서 참여합니다. 훈련 시간도 예정보다 50분 일찍 30분 만에 끝나 대폭 짧아졌는데 첫날인 어제 강도 높게 정신 재무장 등이 언급된 모습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전날 훈련 중 방패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는 글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탓으로 보입니다. 다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부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서려고 하냐는 거죠. 훈련 재개로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고 있는 기동대원 등 일선 경찰들의 불만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담팀을 꾸려 불법 집회 근절에 나서고 노조 역시 맞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분간 경찰 기동대원들에겐 고된 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이면은 귀국하죠. 하나마나한 시찰이다. 아니다. 오염수 검증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데 급기야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없다고 작성된 보고서까지 소환됐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에서도 내로남불이냐고 지적했고 당시 정부 관계자는 방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 합동 TF의 2020년 10월 15일자 보고서입니다. 삼중수소는 생체의 농축,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해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보고서를 꺼내들고 여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내로남불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문가들과 정부 합동 TF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 야권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문정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SNS에서 2021년 4월 13일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발표했을 때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나온 이듬해 정부 방침은 반대였다는 겁니다. 또 당시에 일본 측에 과학적 근거 제시, 결정전 사전 협의, IAEA 우리 측 참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전 차관은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느냐며 시찰이 과학이냐며
여권 비판을 맞받아쳤습니다. 시찰단은 오늘 일본 측과의 심층회의를 마지막으로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결과를 정리해 곧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반헌법성 요소가 크고 그래서 대통령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의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전략이다.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거부권을 3번 이상 행사한 대통령은 딱 2명뿐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업장 점거 등 업무 마비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면책해 파업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 귀책을 분명히 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또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혀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간 쟁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근본적 문제이며 양곡법, 간호법 등 사례로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을 제외하면 3건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상황.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인 공격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자칫 내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공감했지만 그럼에도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당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추도식 참석을 비난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소방편에 썼지 뭐.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런 공격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은 없었습니다.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 대변인이 오늘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기로. 하지만 이견도 노출됐습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김남국 의원도 청년인데 왜 보호해주지 않느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 구성과 대의원제도 개선 방식을 놓고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당이 중심을 잡으려면 대의원이 필요하다는 비명계와 강성 권리당원 지지를 받는 친명계 간 셈법이 엇갈리는 만큼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김남국 의원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은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국회에 방문했던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총 14차례 있었는데 정작 여기 김남국 의원실을 방문한 기록은 없었죠. 국회 밖에서도 볼 수 있으니 출입 기록만으로는 관련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방문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 너도 나도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한때 수십억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21대 국회에서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문 의원실은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김종민 의원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 모두 8곳입니다. 정작 김남국 의원실 방문 기록은 없었는데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의원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명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앞다퉈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는데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업체 측의 요청으로 의원실을 찾았고 의원 만남이나 로비, 가상자산 투자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여야는 혹시라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추가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핵심 관계자는 로비를 했다면 바깥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꼬집었고 정의당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진들에 대한 전면적인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벌칙 조항이 없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안 돼 결국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밥 한 끼 먹자. 여야 대표들이 나와 있네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그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있던 일인데요.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며 완곡히 거절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는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김 대표가 식사 제안을 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사보단 다른 걸 하자고 제안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대화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그건 안 하시겠다고 하네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화를 시작해보지도 않고 형식을 따지고 미리 의제를 결정하는 건 열린 소통과 대화의 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전 비 오는 광주에서도 바로 옆에 서서 노래는 같이 부르면서도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송영길 대 한동훈 두 사람 맞붙었나 보죠? 네, 포문은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열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일부 언론이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로남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로남불이라고 그래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엄중하게 보시는 내용 아닙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도 안 했네요. 어쨌든 두 사람은 과거에도 부딪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년 전에 검수완박을 놓고 부딪혔습니다. 맞아요. 한 장관의 후보자 시절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 송 전 대표는 양심 운운하며 반발하는 한동훈 내정자를 보면서 오만함이 극에 달한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극단적 심정. 이거 무서운 말인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민주당 5선이죠. 안민석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통화 중에 더럽다는 내용입니다. 네. 안 의원은 그제 김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듣고서 정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김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게 한 열흘 전쯤이고 그리고 5.18 때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어디 뭐 가평 휴게소인가요? 거기서 발견됐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혹시 김 의원 측에서 입장을 밝혀온 게 있었나요? 네, 저희 취재진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최근 김남국 의원과는 연락이 계속 닿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실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5.18 기념식 불참 사유와 인터넷에 올라온 가평 휴게소 사진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의원실 관계자는 그럼 돌아다니지 말고 목숨을 끊어야 하나요?라고 반문을 해서 아이고. 저희도 더 이상 취재를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의원실을 통해 최근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 자료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그게 또 국민들을 위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녀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결국 동반 사퇴했습니다. 선관위가 인기가 높지 않은 자리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여론은 더 악화됐거든요. 이들은 나가지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권에선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특혜 채용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취임한 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선관위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정원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었다며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선관위가 자체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슈퍼 태풍이라며 우려한 마와르가 태평양의 유명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우리 관광객만 3,000명 이상이 발이 묶여 있다니 모두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미 주변 시장에선 식료품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의 한 호텔입니다. 벽이 심하게 파손돼 있고 구멍난 틈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물을 수건으로 닦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영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관광객이 촬영한 건데 태풍 마와르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호텔 로비로 피신했지만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물이 다 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건도 여유가 없어서 등산부들을 지금 심리적으로 막 창문이 깨지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현재 한국인 관광객은 3,0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수와 단전 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마트에는 식료품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립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라면이나 이런 햇반 같은 거는 금방 다 떨어진 상태고 지금 저희 가족만 해도 혈압약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라서 혈압약이 시급한 상황인데. 괌 주지사는 지역 주민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괌 지역에 대한 비상선언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괌 현지가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앞으로 대체 항공편 투입 등 우리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제주도에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와 렌터카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착륙하다가 가슴이 차에 부딪힌 겁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패러글라이딩 사고. 조종사 과실 탓도 있겠지만 사실 비행장 주변의 구조적 위험도 큽니다. KCTV 김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도로에 내려옵니다. 급정거한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갑니다. 어제 오후 5시 5분쯤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인근 도로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던 60대 A씨와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상에 그쳤고 차량도 피해가 적었지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시 패러글라이딩은 지정된 착륙장을 넘어 이곳 도로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A씨는 금오름에서만 40회가량 비행한 경력이 있으며 이날도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교육 훈련 비행 중이었습니다. 들어오다가 지금 착륙장 이제 바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없으면 저항이 없어서 속도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를 깎지 못하고 도로까지 넘어간 상황이었고요. 금왕리 패러글라이딩 비행장은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활공 연습장과 착륙장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비행 일수가 120일이 넘는 기상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매년 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업계에서는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합니다. 지난해 11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던 40대가 15m 높이 야구장 펜스 그물에 걸렸다가 구조되는 등 몇 년 사이 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야구장의 저 펜스가 저희 고급자로서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착륙 지점을 이탈해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항공청에서도 비행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의 가방에서는 유서와 함께 3년간의 학교 폭력 피해 내용을 기록한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1일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 군이 자신의 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헬륨가스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김 군의 가방 안에서 학교폭력 피해 내용과 유서 형식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김 군은 학교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수첩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 중 학폭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아내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교사는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망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살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무기나함으로써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 측은 김 군의 학교폭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학교폭력위원회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런 것을 없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군의 수첩에서 지목된 가해 학생은 모두 8명. 김 군의 아버지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 내용대로 이 글을 보면 누군가가 풀어주라 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반이 돼. 경찰은 김 군의 같은 반 학생들과 면담한 뒤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면 지목된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창문 걸터 앉아 질주, 이러면 위험하죠? 이렇게 보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네. 사람들이 몸을 완전히 빼고 있네요. 그렇죠. 저기가 어제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제보자분 역시 깜짝 놀라서 영상으로 바로 남겼다고 합니다. 왕복 4차로 도로인데 막히는 구간에서는 여자들이 거의 이제 상반신만 잠깐 나오다가 풀리는 구간이 좀 있어요. 네. 거기선 갑자기 엉덩이를 그 문에 걸치고 네, 저러면 자신도 위험하지만 다른 운전자들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것 말고도 당시 난폭운전 상황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보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뒷차량이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고 거기 이 차량이 있던 구간이 학교가 많아요. 학생들도 많고 그래. 자, 오늘 오후 결국 경찰이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불러드렸는데요. 이들 외국인 3명이었고요. 네. 자, 이유를 물어보니까 동생이 출산을 해서 기쁜 마음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난폭운전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네, 기쁨은 좀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담배 물고 주유를 누군가 했나 봐요. 네, 광주에서 야간에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나오네요. 네,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보면은 네. 자, 앞 차량이 스스로 주유하는 거 보니까 일단 셀프 주유소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여성, 저 운전자를 좀 유심히 볼게요. 담배 피우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담배 든 손을 주유구 가까이에 가져다 놓고요. 저 상태로 주유건을 빼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막 불씨까지 터는 게 보여요. 네. 되게 불날까 싶기도 한데 셀프 주유소라고 해도 저 관리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말렸어요? 자,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말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있던 운전자는 갑자기 사고 날까 봐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원래 주유소에서 흡연을 못하게 돼 있지 않을까요? 못하죠. 일단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나 경유를 주로 취급하는데 유증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배 불꽃이 닿으면 바로 폭발할 수 있는. 네, 처음 폭발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기름 탱크로 불이 번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라이터 켜거나 흡연하다가 불난 영상, 외국에선 여러 차례 찍힌 적 있죠.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나저나 주유소 흡연은 걸렸을 때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큰 사고 없으면 지역에 따라 5에서 10만 원 과태료 물어야 합니다. 많이 약해 보이는데요? 약하죠. 이래서 솜방망이로 이렇게 때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7인석의 안방처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하철 좌석이고요. 네. 가운데는 집만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사진입니다. 양쪽 끝에 보다시피 두 발 뻗고 앉아있는 두 분 있고요. 두세 자리씩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짐칸으로 마저 사용하고 있고요. 자, 저러면 다른 승객들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저렇게 발 올렸던데 앉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네. 댓글 반응 그래서였을까요? 되게 다양했는데요. 자, 기본 예의를 상실했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이런 비난하는 류의 댓글들이 줄을 이뤘는데 네. 한편으로는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딱 봐도 몸도 힘들고 사람도 없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려는 반응들도 적진 않았습니다. 저는 승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공장소에서 적합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우리 식품업체들이 공들여 개척해온 중국 시장에서 이른바 짝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산인 것처럼 한글 설명을 달아놨고 디자인이나 색깔도 거의 복제품 수준인데요. 중국 법원조차도 배상 판결을 내린 걸 보면 자기들 보기에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나 봅니다. 정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불닭 볶음면입니다. 코리아라는 마크가 보이고 제품 캐릭터에 이름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중국산 짝퉁. 국내 제조사가 만든 수출용 제품과 비교해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닭볶음면 이름을 도용한 다른 제품들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제조사 이름이나 캐릭터 색깔을 조금 바꿨을 뿐 사실상 진품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다른 회사들의 피해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시다나 하얀 설탕, 액젓 등 국내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제품을 베껴 중국 내 무작위로 유통시켜 왔습니다. 참다 못한 우리 기업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고 중국 1심 법원이 우리 기업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중국 내 소비재 시장에서 진품과 거의 흡사한 모조품 제조가 만연해왔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소송을 했고 이번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짝퉁 제품을 만들어 온 두 개 업체에게 최대 35만 위엔, 우리 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짝퉁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매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 업체의 매출 피해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식품뿐 아니라 중국 내 한국 브랜드의 도용 사례 의심 건수는 최근 5년간 10,000건을 넘어섰고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올해 1분기 가계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역대 최대 폭인 42.8%나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고물가로 소비 지출 역시 11% 넘게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나가는 이자도 늘고 소비 지출도 늘면서 가구 소득은 5%도 채 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금리를 올리면 국민은 더 힘들겠죠. 마침 물가 상승이 완만하게나마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명분이 생긴 건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성장률인데 한국은행은 정부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더 낮췄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는 등 물가 상승세가 꺾인 영향이 큽니다. 무엇보다 무역 수지가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불안이 커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20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졌습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IT 분야의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내렸습니다. 5번 연속 하향 조정인데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 불안이 커질 경우 1.1%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중국이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느리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한 걸까요? 수억 원씩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건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른 곳은 오히려 더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아현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2일 15억 2천만 원에 팔렸는데 3주 전 거래된 같은 매물보다 1억 2천여만 원이나 오른 금액입니다. 금매는 팔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대로 거래되고 있다.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이 아파트가 속한 마포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매수 심리 회복세가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 속에 서울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3구는 상승폭이 더 커져 잠실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2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석 달 만에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52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는 오히려 하락폭이 커져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거래가 늘었지만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요. 경기 침체 우려, 역전세 등 시장을 둘러싼 여건들로 볼 때 반등보다는 저점을 통과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1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아이들에게 칭찬 쿠폰을 나눠줬더니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고 욕하는 아이를 꾸짖었더니 아이를 욕쟁이로 몰았다고 하고 그럼 욕하는 아이를 그냥 놔두는 게 바른 교육일까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 정작 이 학교에서 화해와 조정은 사라지고 부모들이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교사는 여기에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유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교직 17년 차에 받아든 아동학대 피의자란 호칭에 결국 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 제가 운영했던 학급 쿠폰에 관한 건데 쿠폰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간질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민사든 형사든 그 학부모에게 소송을 걸 계획을. 선생님을 죽이겠다 등 폭언을 일삼은 아이를 지도했다가 신고당한 교사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는 실수로 그 욕이 나온 건데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거를 혼냈냐, 뭐 공개 사과해라,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교사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늘면서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2년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쪽이 반드시 교사인 것도 아닙니다. 담임교사의 거친 언행과 학교폭력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학부모가 신고했지만 무죄가 난 이 사건. 정신병자하고 무슨 성격 파탄도 아니니까 무슨 이런 경우 못 봤다. 영애는 네가 신경질 부리고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네 할 집에서 그렇게 하나? 그러면 너 집에 문제 있어. 재판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서적 학대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다가 여러 번 소변 실수를 아이가 했고 어른들과 눈을 제대로 못 맞추고 무죄라는 판결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화해와 치유는 사라지고 유죄냐 무죄냐만 남아 학교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입는 소송전.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간 단계에서의 몇 스텝을 통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검토하고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이제는 법대로가 아닌 교육적 해결책대로 스승과 제자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리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몰랐죠. 사람의 폐를 상대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두 바이러스가 서로 감염력을 높여서 바이러스 양이 무려 10배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모두 감염된 환자의 폐 사진들입니다. 두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되면 호흡을 위해 기관을 삽관하는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임상 연구는 있었지만 이처럼 악화하는 명확한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폐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에선 두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시킬 수 없어 제대로 된 실험실 연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3차원 폐 조직을 만들어 동시 감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인체 폐조직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의 수용체들이 잘 발현되어 있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에 감염이 잘 되는. 연구 결과 동시 감염 시 바이러스의 양은 빨간색인 코로나19는 10배로 초록색인 독감은 3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두 바이러스가 수용체를 늘리면서 서로 감염력을 높였고 이는 염증 반응과 장기 손상을 증가시켰습니다. 동시 감염 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번 연구는 두 바이러스에 모두 적용할 치료제 개발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경찰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마약 탐지견이 7년 만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사람의 후각으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극소량의 마약도 척척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맹연습을 한 결과입니다. 훈련 현장에 장덕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 조끼를 입은 개 한 마리가 차 주변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가자. 곳곳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걸음을 멈추고 짖습니다. 또 다른 탐지견은 핸들러라 불리는 조령경찰관 주위를 돕니다. 돌아. 핸들러의 말이 끝나자마자 달려가 이곳저곳 냄새를 맡는데 한 구멍에 코를 댑니다. 마약 냄새가 묻은 시료를 찾은 겁니다. 탐지견은 임무를 성공한 보상으로 공을 가지고 놉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이 마약 탐지견을 7년 만에 다시 도입했습니다. 전국 경찰견은 폭발물 탐지견 155마리, 수색견 25마리가 있는데 마약 탐지견은 6살 폴리와 3살 소리 2마리뿐입니다. 마약 탐지견 폴리는 사람이 찾기 힘든 곳에 숨겨진 마약을 찾으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폴리는 동두천에서 차량에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마약 탐지견은 코카인과 케타민, 야바 등 마약 6종류를 인지할 수 있게 훈련받습니다. 마약 냄새가 묻은 시료를 향신료처럼 냄새가 강한 다른 시료들 사이에서 찾는데 하루 4-5시간씩 맹훈련을 합니다. 실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흡입을 많이 하면 또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냄새만 흡착을 시켜서 그 소량의 냄새만 찾을 수 있게. 경찰은 인재개발원에서 2마리를 추가로 양성하는 등 앞으로 마약 탐지견을 확대하고 탐지 가능한 마약류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가들이 세계 명화에 감자를 투척하거나 액체를 뿌렸던 시위들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과격한 행동이기에 비판도 많았는데 하지만 기후변화의 실상을 알고 나면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문화유산 트레비 분수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기후활동가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문제 삼아 식물성 먹물을 뿌리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분수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지만 로마시는 30만 리터의 물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며칠 뒤 알몸에 진흙을 붓고 상원 건물에 물을 뿌리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Sbrigate la schiena, cosa cambia? Sono morte decine di persone per gli eventi climatici estremi, sono aumentati di 1/3 nell'ultimo anno, non smetteranno di aumentare.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선 도로 점거에 그치지 않고 접착제로 손을 지면에 붙이는 농성을 벌여 결국 도로 일부를 파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격함의 이면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공존합니다. You can see it as a canary in the coal mine. We're saying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is 1.5 degree limit. 실제로 더 심각해지는 기상 이변에 따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때 아닌 괴물 폭염에 시달렸고 이탈리아는 가뭄 직후 홍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인도와 태국 등 아시아의 기록적인 폭염 가능성은 30배나 커졌습니다. 당장 앞으로 5년이 위험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66% chance that we would exceed 1.5 degrees during the coming 5 years. UN 세계 기상기구는 반세기 동안 기상 이변으로 약 200만 명이 숨졌고 경제적 손실은 개도국에서 더 컸다며 기상 이변 피해가 약자에 더 가혹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o highlight that there is nothing magic about 1.5 degrees. Already today at 1.2 degrees, many people are dying.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미가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연합 화력 훈련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주요 첨단 전력들이 총출동해 압도적인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휴전선에서 25km 떨어진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북한 장사정포가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공군 KF-16 FA-50 전투기가 도발 원점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PSI 조기 경보기가 적 움직임을 살피고 오차 범위가 1m 이내인 자폭 드론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몸을 던집니다. 지뢰 개척과 동시에 K2 전차와 다연장 로켓 아파치 헬기가 지상과 공중에서 불을 뿜고 한미 장갑차가 마침내 초토화된 적 전투 진지 확보에 성공합니다. 이곳 승진 훈련장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00배 크기인데요. 훈련은 제 뒤로 보이는 문자가 적힌 표적지에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 첨단 전력 부대 71개와 장병 2,500여 명, 610여 대 장비가 참가했는데 지난 197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실전적으로 실감나는 훈련을 보게 돼서 정말 재미있었고 정말 든든합니다. 기동과 화력, 항공 전력까지 총출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이번 훈련은 매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소속사 대표 시절 회사 돈을 횡령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오전부터 이 씨가 부당하게 회사 자금을 이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씨 측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 4월 8일) 새벽 서울 마포 창전동에 있던 와우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울시가 지상 5층 15개 동 규모로 시민 아파트를 준공한 지 석 달 만에 그중 한 동이 내려앉은 건데 가파른 경사 밑에 있던 판자촌까지 덮치며 결국 30명이 넘는 주민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죠. 무리한 불도저식 개발과 낮은 공사비 책정, 허술한 기초공사, 짧은 공사기간 등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충격적인 참사였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6개월 전 완공돼 핵심 부처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가보죠. 말 그대로 새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빗물이 새고 벌써부터 올여름 집중호우나 장마를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의 태산입니다. 또 마감이나 도장 불량은 애교 수준. 출입문과 창문이 닫히질 않거나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이걸 불러올 버튼이 설치되지 않는 일도 있었으며 휴게실이나 샤워실에 조명 스위치가 없어서 불을 켜거나 끌 수 없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하자만 무려 2,663건인데 이 건물을 짓는데 총 사업비 3,452억 원이 들었다니까 공사비를 1억 2,900만 원 쓸 때마다 하자 한 건씩 생긴 꼴입니다. 이 중앙동 건물은 부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직원 2,800명이 근무하는 곳이라 단지 내에서도 갓빌딩이라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까지 버젓이 부실 시공을 할 정도라면 시공업체가 단단히 간이 부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느슨히 했거나 이도 아니면 시공업체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는데 이거는 돈 아닙니까? 국민 혈세가 아니라 공직자 자기 주문에서 나온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면은 모르겠지만 아니잖아요. 비가 줄줄 새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며 국민은 또 염치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물도 새고 돈도 새고 였습니다. 내일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는 꼭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남해안과 남부 내륙에 5에서 20mm, 경기 남부를 포함한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제주에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내륙의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활동 시간인 오후가 되면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내륙 지방이 되겠고요.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강하고 요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7도, 강릉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6도,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도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